이제는 시민들의 질의응답 전에 유해숙 원장님과 또 김미곤 원장님께서 앞선 토론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김미곤 원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해 주시는 모든 토론자 선생님들께 정말로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아주 정말로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로 이제 송다영 교수님께서 제 발표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5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홍보 부분, 사랑의 온도처럼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 부분도 저는 필요한 부분이고 뒤에서부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평가에서 부처가 먼저 하고 시민이 하면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복지기준선이라는 게 사실 내셔널 미니멈인데 사회보장 보장선, 기준선 이런 부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최저하고 적정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 단위에서는 최저를 하고 지역 단위에서 적정을 더하게 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부분적으로 많은 부분이 이제 동의가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말씀을 주신 부분이 현재가 중요하다. 물론 현재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래 희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런 관점입니다. 교수님 의견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바는 우리가 현재 아무리 여러 가지 만족스러운 생활을 누릴지라도 미래가 불안하면은 나의 행복도는 완전히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현재는 다소 어려울지라도 미래가 희망이 있는 사회, 내가 보는 게 참 미래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행복도는 올라가는 그런 측면에서 미래에 희망이 있는 이런 표현을 썼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짧게 하나 이제 다른 토론자 선생님들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해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청년들은 일자리 찾기가 이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 그다음에 우리 현실에서는 이제 돌봄이 취약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고, 주요한 돌봄의 대상이 아동, 그다음에 장애인, 노인, 환자 부분입니다. 이 영역이 이제 4대 돌봄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인천시를 포함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이 4대 영역의 돌봄 부분을 확충함으로써 돌봄 일자리가 창출되고 돌봄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삶의 질이 제고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네, 앞선 토론에 대해서 김미곤 원장님께서 또 다양한 의견 전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유해숙 원장님께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지와 또 더 많이 노력하라고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박경원 실장님 같이 이제 사회서비스원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으로서 따뜻하게 또 냉철하게 많은 말씀을 주셔서 이제 새기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인천형이 되려면 대중, 사람, 그리고 이제 연결이라고 하는 인천이 이음 카드가 아주 전국적으로 또 모델 사례가 되고 있는데, 이 연결은 저희는 이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복지는 각자 따로는 열심히 해왔지만 이걸 어떻게 연결할 건지 이음을 매개로 보다 더 복지의 그 시너지를 만들고 길을 탄탄하게 할 것인지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이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 역할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아무튼 그 주신 말씀들은 이후에도 잘 담아서 이제 현장에서 또 서로 이제 여쭙기도 하고
협력해서 또 이제 채워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나눴고요. 다른 분 말씀 뭐 다 이렇게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박상현 회장님 말씀이 그냥 밥 먹는데 눈치 보지 않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게 제가 인천복지가 추구하는 아까 빵만 주는 게 아니라 장미까지 같이 줘야 된다. 그래서 복지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기반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저 같은 사람은 어려운 얘기로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정말 명쾌하게 쉽게 이렇게 와닿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뭐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조금 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보다 욕구라든지 어떤 그 결핍이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냥 사람으로 안전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복지의 어떤 그 방향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더욱더 이제 깊이 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복지가 바로 이제 정책, 뭐 예산, 서비스 그런 부분에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앞에 말씀하신 대로 복지의 관점을 바꾸고 시에서 권리로 그리고 시민을 그 어떤 참여의 주체로서 그 함께 시민과 함께 만드는 복지 그리고 그걸 매개로 더더욱 그런 시민들의 의견과 정서와 그 참여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복지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많이 안 와 닿으실 수 있지만은 이후에 앞에 우리 김미건 그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것들이 다 쌓여서 저는 인천복지의 탄탄한 기반으로 그 방향과 방식을 바꿔내는 그런 복지가 될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하여튼 많이 더 노력하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으로 듣고 깊이 새기고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소원에 대한 격려 또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유해숙 원장님께서도 오늘 토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전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인천복지의 내일을 향한 시민분들의 의견을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로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 현장 토론 순서인데요.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시민분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에서 시청을 하고 계시는 정혜진님께서 강연을 들어보니까요. 인천복지가 치열한 성찰과 또 변화의 시간을 지나온 것 같아요. 인천복지 전환과 또 도약의 성공 요인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자유롭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미고 원장님 혹시 답변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한 뭐 답변으로서는 옆에 계시는 우리 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오신 그 토론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제공자 등등 사람 부분, 그다음에 예산 부분, 연결 부분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돼야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답변을 전해주실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또 다양한 질문들이 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줌에서 시청을 하고 계시는 배영준님께서 질문을 주신다고 합니다. 혹시 배영준님 연결되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연결이 고르지 못한 상황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영준님과의 연결은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또 유튜브에서 IFPF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나고 자라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인천복지가 이렇게 일궈온 성과들을 보니까요. 생소하기도 하고 또 자랑스럽기도 하네요. 인천복지가 일궈온 성과들을 보니 생소하고 또 자랑스럽기도 한데 인천복지의 제도약을 위해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나 혹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분께서 답변을 전해주실까요? 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청년이 어떻게 보면 복지의 대상으로서 이렇게 많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의지를 가지고 나도 참여하고 싶다 이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요. 역시 인천의 청년들이 이렇게 이후에 또 다른 도약의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년이 참여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이제 복지 정책에 참여하는 거에 대표적인 거로 보면은 저희 그 사회서비스원에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사업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동아리 사업들을 해마다 하고요. 이 학습 동아리는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복지를 매개로 나와 나를 둘러싼 공동체를 둘러보고 더 나은 나와 공동체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년째 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활성화될 건데요. 그렇게 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인복 시민 참여단이라고 있습니다. 아예 복지기관에서도 하고 저희 사회서비스원도 하고 각 그 지자체의 동에서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면 청년에 맞는 그러한 복지 그 참여의 장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뭐 자세한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을 그 격려하고 이러는 정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사회서비스원에 직접적으로 문의를 하시면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유해수 원장님께서 우리 청년이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줌으로 다시 한번 연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실 배영준님 다시 한번 연결해 볼 텐데요. 배영준님 연결되셨을까요? 혹시 배영준님께서 네. 지금 네, 연결이 되셨네요. 네, 이제 말소리가 들리네요. 우선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거는 인천 복지 기준선이라는 게 매우 흥미로웠었는데 복지 기준선이 설정이 되고 이것이 인천에 잘 정착이 된다면 앞으로 인천은 타 지역과 어떤 차별점이 생기게 될지 또는 어떤 인천 복지만의 특색을 갖게 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질문드리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인천복지 기준선, 타 지자체와의 차별점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당히 인천의 청년들이 날카롭고 예, 그런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사실은 복지 기준선이라고 하는 건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거든요. 보편성은 앞서서 김미건 원장님이나 송다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 보장에 관한 거거든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복지 기준선은 전반적인 그 보편적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천도 5가지 영역에서 복지 기준을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인 이제 실행 계획들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또 어떤 시민들의 합의의 선에 따라서 조금씩 그 특수성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뭐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얘기보다는 인천복지기준선은 좀 늦게 설정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복지 기준선의 과정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계자들이 모여서 시민들이 학습해요. 그래서 먼저 관점도 좀 맞추고 그리고 토론하면서 복지 기준선을 이렇게 설정해 가는 그런 사회적 합의의 장을 보다 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복지에 대한 이해와 방향을 맞추고 더더군다나 각자 일했던 분들이 서로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의 역동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인천복지의 저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든 복지 기준선이기 때문에 관계된 분들은 상당히 그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모두의 것 속에서 내 것도 내 의견도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인천복지기준선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하면 이게 선언적 수준에서 그 기준을 정한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 실행 계획, 의지로서 그래서 예산까지도 그 실행 계획을 정하고 예산도 책정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로서 시민 그 모니터링 단을 또 결성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시민들이 함께 만들고 과정도 그랬고 이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후에 그것에서도 함께 책임도 지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복지 기준선 이것이 저는 인천복지 기준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유혜석 원장님께서 인천시만의 차별점 그리고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배영준님께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시민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김성준 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복지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고 계신 분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준 시의원님 줌으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 토론에 대해서 총평과 함께 전체적인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성준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위원회 그 위원장 맡고 있는 김성준입니다. 굉장히 장시간이에요. 그래서 장시간 동안에 진행이 됐고 또 오늘 제가 급한 일정상 현장에서 직접 참여했어야 되는데 줌으로 참여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제가 줌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또 자장의 역할들이 많이 제한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 스태프들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시한 중창단에 제가 나온 거는 아시죠? 그 시시한 중창단의 제일 오른쪽에 멜로디를 맡고 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굉장히 현대과학이 이 음보정을 무척이나 잘해서 정말 소리가 아름답게 들렸는데 현장에서 들렸을 때는 훨씬 그거보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수원에서 오늘 이렇게 공연을 하니까 훨씬 더 좋은 소리가 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일차인 어제는 그 돌봄 종토자 콘서트에 이어서 2일차인 오늘은 인천복지의 새로운 집행과 약진까지 이틀간 진행되고 있는 2021년도 인천사회복지 정책 콘서트 행사를 인천시 의회 문화복지위원회와 같이 이렇게 진행하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준비해 주시고 발제 강연까지 해주신 유혜숙 원장님을 비롯해서 인천광역시 사회수비수원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참석해 주신 강연자 및 토론자분들 그리고 줌으로 유튜브로 함께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두 분의 발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상 깊게 내용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혜숙 원장님의 인천복지 전환과 도약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주제 발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리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는 좀 인천복지가 어떻게
새로운 지평과 약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정리가 되는 어떤 그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시민분들을 대신해서 좀 질문도 좀 드려볼 생각입니다. 인천복지의 새로운 지평과 약진에 대해서 이제 유해수 원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유해수 원장님의 발제를 통해서 인천형 복지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그동안에 인천시 정부와 특히 민선 7기 박남춘 시정부와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역할이 매우 컸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인천형 복지를 실현하는데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인천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 노동자들, 종사자 처우 개선의 선도도시로서 인천을 위해서 많은 성과들과 노력들을 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천 시민의 복지 정진인 만큼 인천형 복지 실현을 위해서 현장의 종사자분들께 기대되는 역할과 그 마중물로서 사회서비스원의 노력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행감받는 느낌으로 긴장이 되네요.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역시 또 질문까지 질문이자 당부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인천형 복지를 위해서는 현장 종사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민선 7기에서도 아마 전국적으로 두드러진 아마 비약적인 어떤 그 지원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복지의 어떤 그 핵심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욱더 사실은 사회복지에 대해서 어떤 사명감을 더 가지고 그리고 그동안에 각자 따로 열심히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시민과 함께 이제는 서로 공유하면서 시민들의 욕구와 문제 속에서 인천복지를 더욱더 만들어내는 저는 그런 동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명감 플러스 이제 전문성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역동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종사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저희 인천시 사회서비스원도 복지의 핵심 플랫폼의 기능으로서 종사자들의 이 처우 개선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연구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공유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시민들 속에서 더불어서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기회들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든든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현장의 사회복지사 출신으로서 이제 3년 조금 더 됐죠. 3년 더 된 시점에서 이제 이렇게 시의회에 와서 때로는 이제 시의원이 되겠다는 어떤 그 결심에는 약간의 울분도 있었고 어떻게 하면 정책적인 반영들을 해나갈 것인가 그런 어떤 숙제를 좀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3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결국은 인천을 사회복지사들이 떠나지 않고 정말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능한 사회복지사들이 임금 때문에 처우 때문에 인천을 떠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천복지의 가장 단초가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확신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유해석 원장님께서 또 많은 지지와 그다음에 시정부에서도 지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미곤 원장님의 또 말씀도 정말 잘 들었고 사실 이 말씀처럼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떤 평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는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이제 예산이나 어떤 사업의 2022년도 사업의 유형들을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좀 살펴보면은 과연 이 복지 기준선이라는 설정 자체가
구호로서 그치느냐 아니면은 실제 집행은 집행부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회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전체적인 어떤 방향을 잡고 열심히 현장에서 고민을 하지만은 그 집행에 대한 어떤 그 중심에는 분명히 공직자분들이나 아니면 시집행부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어떻게 녹아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듣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더 의회에서도 열심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리 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너무 감사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모처럼 오늘 뵙게 된 송다영 교수님 이렇게 또 같이 줌에서 뵙게 돼가지고 정말 반갑고요. 저는 송다영 교수님의 강의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좀 어떤 때로는 진보적인 어떤 그 내용들 그리고 사회복지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어떤 가르침을 받았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결국은 이 복지 기준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쉬워야 된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발제를 주셨던 우리 박상현 님의 또 그 발제에도 그 토론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시민의 언어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천형 복지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중에 이 홍보라는 거, 결국은 시민들이 체감하지 않는다면은 이 복지 기준선들이 아무리 잘 설정돼도 그것이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지역사회 복지 계획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보장 계획 이런 어떤 행정 중심의 기획과 평가들을 넘어서 이 복지 기준선은 그야말로 시민의 삶을 실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챙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박경원 서울사회서비스원 실장님께서 주셨던 내용에서도 박경원 실장님께는 조금 한번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시민 학습이나 교육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따로 또 가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분명히 현장에서는 퀄리티 있게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시민분들께는 그 그림이 잘 안 보이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경원 실장님께서 각 추진 체계들과 연결을 위해서 노력해온 경험과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함께 좀 간단하게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근 옆에 수도권 중에 경기도가 최근 3년에 뭘 했었냐면 그 보건복지부에서 수년 동안 계속 그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라든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제도라든지 바르게 살기 위원회라든지 여러 형태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직능 전문단체들이 취약계층 또는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들을 해달라라고 해서 특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으로 많이들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3년을 들여다보니까 이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시도했던 것들이 뭐냐면 결국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할 때 지역에 사람이 많긴 하나 일할 사람이 사실은 많지는 않은 겁니다. 사람은 많은데 사람은 많지 않은 거죠. 들여다보면 결국 이 내용의 본질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람을 확대하고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방법들이 많지 않아서 경기도가 3년 동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도비와 시군구비를 매칭을 해서 지역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함께 공유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 그 간사 역할을 할 사람들을 지원함으로써 각각 따로따로 진행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사람이 공동체가 돌보는 형태의 그림을 그리는 사업들을 내려보내는데 돈만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돈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성들을 각각 다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시군구가 자기 지역에 맞춰서 그것들을 소화하는 힘들을 가지고 프로그램들을 다시 계획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지금 기억나지는 않는데 19년도에 제 기준으로는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능단체가 12.7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 살기위원회, 장학위원회, 청년위원회. 그 위원회 한 위원회당 10명이라고 하면 12개면 120명이
시민들이 동해 행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현장에서는 조끼를 받고 있는다는 표현으로 오늘은 바르게 살기 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내일은 적십자 분야의 위원으로도 참여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우리가 하는 시민의 참여 또 연계를 하는 방식들 안에는 1+1, 저는 현장에서 교육을 할 때 1+1이라고 하는 손잡고 같이 오게 하시고요. 옆에 부서와 함께하게 하고 한 동네에서 A라는 교육을 할 때 한 동네에서 강사비와 세팅비를 들이게 되면 동일한 형제의 비용이 들지만 함께 옆에 있는 동주민센터와 그 옆에 있는 동주민센터가 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면 되는데 그게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동장님이 우리 동네 행사는 우리 동네라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시군구나 시도 단위에서 조금 더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 봐주면 실제로 현장에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좋은 교육들을 만들어낼 때 한 지역에 한 20-30명 정도밖에 못 오는데 강사는 한 명을 모셔야 되니 강사비나 투입비는 똑같이 드니까 2개, 3개, 4개의 동주민센터가 함께 그 권역을 나누어서 권역으로 그 교육들을 하고 이웃들을 만나게 되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구나 저기도 있구나라고 해서 공동체의 돌봄들을 확인하면서 다시 확대 재생산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거에 적절한 답변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유의 사례들을 잘 모아보면 공통된 특징이 결국은 사람을 공유하는 것,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것, 그리고 기획을 공동으로 기획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좀 모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제 방식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결국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을 들으면요. 특화 사업이나 최근에 이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인천시가 이제 편성을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동복지협의체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같이 교육하고 하는 어떤 그런 예산들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거점 기관으로서의 어떤 종합사회복지관이 한 2개 동, 3개 동을 묶어서 이렇게 그것을 컨트롤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이제 인천이 시작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계속 그 현장 복지관을 다니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색들이나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그것을 할 건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좀 토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사서원에서 크게 어떤 방향을 좀 잡아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물론 다 준비하고 계시겠지만요. 그런 또 부탁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훈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장님께서 주셨던 말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공공의료, 이제 오늘 조금 이제 희소식이 있는데, 인천에 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공공의료 전담팀이 이제 인천 최초로 팀 단위가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인천시에. 그래서 공공의료 전담팀이 제2의료원 설립이나 이 공공의료에 대한 강화를 하기 위한 역할들을 좀 수행하는데 분명히 좀 중심이 될 거다. 이것이 이제 과 단위까지 노력은 했지만은 팀 단위로서 일단은 만들어진 것이 좀 고무적인 일이고요. 제2의료원 건립이나 아니면은 이와 함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해서도 결국은 인천시의 공공의료 강화와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우리 인천광역시 의회에서도 굉장히 좀 다양한 정책들이나 이 부분에 대한 어젠다를 놓치지 않으려고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담임께서, 교수님께서 더 많은 조언을 주시고 저희들도 많이 배워서 시민의 건강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의료는 공공의료의 혜택이 아니면은 의료 혜택이 좀 힘든 시민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인천의료원이 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서 지역계층의 의료 소외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돈이 없어서 아프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보면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이제 길병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4개의 지역 책임의료기관 중에서 인천의료원 한 군데만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정이 안 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담보할 것이냐, 아니면은 공공의료원을 더 지어야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첨예하게 좀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인천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반드시 빠른 좀
고민들과 답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하고 또 단장님의 교수님의 또 많은 조언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인천형 복지의 당당한 주체로서 인천 시민들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의식에 대해서 우리 박상현 인천장애인 부모연대 정말 당사자분들이 가지는 어떤 그 문제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아니면은 학문보다도 더 든든하고 당당하다는 말씀을 오늘도 분명히 체감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 마음 상처받지 않도록 같이 한번 고민하고 사서원과 또 의회와 이런 자리를 더욱더 마련해서 우리 박상현 회장님께서 더 이상 울분으로서 이렇게 토론의 내용들을 하지 않아도 이것이 이미 잘 달리는 말은 채찍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채찍의 그림자만 봐도 잘 달린다고 하듯이 인천시가 어떤 그런 정책들을 굳이 부딪히지 않고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사서원도 노력하실 거라는 어떤 확신들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인천 복지의 전환과 도약을 위해서 말씀 주셨던 우리 그 주제 발표를 해주셨던 강연자님들과 토론자분들 그리고 열띤 의견과 토론을 해주신 참여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과 정책적 제언들이 한층 더 선장하는 인천복지의 발걸음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시의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어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의 꽃은 평화라고 합니다. 정치의 꽃은 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정치가 진정 국민들과 시민들의 복지 실현을 위해서 그 꽃을 피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정말 복지가 화두가 될 수 있고 복지가 주요한 선거의 정책이 될 수 있고 국민들, 시민들에 대한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이렇게 줌으로 참여하게 돼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마스크 없이 현장에서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지혜롭고 당당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